워런 버핏이 말하는 경영진 평가법 숫자 뒤의 숨은 진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워런 버핏과 찰리 먼거에게 직접 물어본 경영진 평가 방법에 관한 내용인데요. 여러분, 좋은 주식을 고르는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PER이 낮은 종목? 매출이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버핏이 수십 년간 시장을 이겨온 진짜 비결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그 기업을 이끄는 사람, 경영진을 제대로 보는 눈이었습니다. 두 개의 기동 능력과 정직함. 버핏은 경영진을 평가할 때 단 두 가지만 본다고 합니다. 역량과 정직성. 이 둘 중 하나라도 없으면 절대 투자하지 않습니다. 능력은 뛰어난데 정직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주주들의 돈을 자기 주머니로 빼돌립니다. 반대로 정직하지만 능력이 없으면요? 선한 의도로 여러분의 돈을 날려버립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식당을 차렸는데 매니저를 고용해야 합니다. 요리도 잘하고 장사도 잘하는데 계산대에서 돈을 빼돌리는 사람과 성실하고 정직한데 장사 감각이 전혀 없는 사람, 둘 다 재앙이죠.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1 테스트, 당신의 돈을 어떻게 쓰는가? 자,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버핏이 경영진의 능력을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뭘까요? 바로 자본 배분 능력입니다. 회사가 번 돈을 어떻게 쓰느냐, 이게 기업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버핏은 이걸 $1 테스트라고 부릅니다. 경영진이 주주에게 배당으로 주지 않고 회사에 $1를 남겨뒀다면 그 $1는 최소한 $1 이상의 가치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겁니다. 못 만들어낸다면? 처음부터 주주에게 배당으로 줬어야 합니다. 코카콜라 사례를 볼까요? 코카콜라가 자사주 매입에 돈을 쓰면 버크셔의 지분율이 올라갑니다. 만약 배당으로 받았다면? 세금 내고 남은 돈으로 다시 주식을 사야 하니까 훨씬 비효율적이죠. 훌륭한 경영진은 이런 걸 압니다. 주주를 위해 가장 세금 효율적인 방식으로 가치를 만들어내는 방법을요. 자사주 매입의 함정. 그런데 말입니다. 요즘 기업들 보면 자사주 매입 발표만 하면 주가가 오르잖아요. 다들 좋아하죠. 근데 버핏은 이게 동약이 될 수도 있다고 경고합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볼게요. 3천만원 가치의 사업을 3명이 똑같이 나눠 가진 상황입니다. 한 명이 나가면서 회사가 900만원의 지분을 사줬어요. 그럼 남은 2명은 각각 50만원씩 이득입니다. 근데 만약 1,200만원을 줬다면 남은 2명이 각각 50만원씩 손해를 봅니다. 자사주 매입은 가격이 핵심입니다. 내재 가치보다 싸게 살 때만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많은 경영진이 다른 회사 인수할 땐 가격 따지면서 정작 자기 회사 주식 살 땐 아무 때나 삽니다. 버핏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사주 매입을 논의하기 전에 경영진과 이사들이 다 같이 일어서서 외쳐야 한다고요. 하나의 가격에서는 현명한 결정이, 다른 가격에서는 어리석은 결정이 된다. 빚, 평범한 위험을 치명적 위협으로. 버크셔를 보면 빚이 거의 없습니다. 미국 재계의 지브롤터라고 불릴 정도로 재무구조가 튼튼하죠. 왜일까요? 버핏은 빚이 평범한 사업 위험을 회사를 망하게 만드는 치명적 위협으로 바꿔버린다는 걸 압니다. 정말 좋은 사업은 빚 없이도 높은 ROE를 냅니다. 반면 평범한 회사들은 높은 수익률을 보여주려고 과도하게 빚을 냅니다. 그러다 예상 못한 위기가 오면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받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레버리지 때문에 무너졌습니까? 자기 능력의 범위 안에서. 탁월한 경영진의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자신이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을 정확히 아는 겁니다. 버핏은 이걸 역량의 범위라고 부릅니다. 버핏은 턴어라운드는 거의 성공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어려운 사업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말고 아예 피하라는 거죠. 코카콜라의 로베르토 고이주에타를 볼까요? 그는 와인 사업 같은 걸 다 팔아버리고 음료 사업에만 집중했습니다. 결과는 엄청난 성공이었죠. 자기가 잘 아는 분야에서만 싸우세요. 이게 투자의 기본입니다. 경제적 해자를 지켜라. 이제 운영 능력 얘기를 해볼게요. 버핏이 가장 좋아하는 개념 중 하나가 경제적 해자입니다. 성처럼 주변에 물을 채워서 적들이 침입 못하게 막는 거죠. 코카콜라, 질레트 같은 회사들을 버핏은 필연적 기업이라고 불렀습니다. 강력한 브랜드, 유통망, 규모의 경제가 너무 강력해서 경쟁자들이 넘볼 수 없다는 겁니다. 훌륭한 경영진은 이 해자를 지키고 더 넓히는 데 집중합니다. 버핏은 이렇게 말합니다. 훌륭한 결과를 확신하는 것이 엄청난 결과를 희망하는 것보다 낫다. 예측 가능성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도적 관성의 유혹. 여기 무서운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제도적 관성. 다른 회사들이 하니까 우리도 따라하는 거죠. 케인스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세상은 관행을 따르다. 실패하는 게 관행을 벗어나 성공하는 것보다 낫다고 가르친다. GICO의 경영진들을 보세요. 다른 보험사들이 무분별하게 가격 내리고 사업 확장할 때
그들은 시장 점유율을 포기했습니다. 수익성을 지키기 위해서요. 그 결과 위기 때 회사를 구했고 장기적으로 엄청난 가치를 만들어냈습니다. 비용 통제의 규율, 버핏이 높이 평가하는 또 하나, 이익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비용을 공격하는 경영진입니다. 이게 쉬워 보이지만 정말 어렵습니다. 잘 나갈 때 사람들은 방만해지거든요. GICO의 성공 비결이 뭡니까? 저비용 구조입니다. 같은 보험을 경쟁사보다 싸게 팔 수 있었던 거죠. 이건 일시적인 게 아니라 기업 문화에 깊이 박힌 규율의 산물입니다. EPS의 함정. 많은 경영진이 주당 순이익 성장에 집착합니다. 주가 올리려고요. 근데 버핏은 이게 착시 효과를 일으킨다고 경고합니다. 1977년 버크셔 사례를 직접 들어볼게요. 주당 영업이익이 37% 올랐습니다. 대단하죠? 근데 자본도 24% 늘었어요. 그럼 실제 성과는 겉보기만큼 인상적이지 않은 겁니다. 버핏은 ROE나 주주이익 같은 지표를 더 선호합니다. 투입한 자본 대비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익을 만들어내는지 보는 거죠. 이게 진짜 본질입니다. 솔직함이라는 무기. 이제 정직성 얘기로 넘어가 볼까요? 버크셔의 연례 주주 서한을 보면 놀랍습니다. 버핏이 자기 실수를 낱낱이 고백합니다. 실수의 날들이라는 항목에서요. 왜 그럴까요? 실수를 인정하는 건 약점을 드러내는 게 아닙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있다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주주들은 이걸 압니다. 그래서 신뢰하는 겁니다. 회계 트릭의 유혹. 링컨이 이런 말을 했죠. 개의 꼬리를 다리라고 부른다고 개의 다리가 5개 되는 건 아니다. 회계 규칙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실적을 포장하는 기업들 있잖아요. 버핏은 특히 스톡 옵션을 비용 처리하지 않는 기업들을 비판합니다. 스톡 옵션은 명백히 비용인데 이익 계산에서 빼는 거죠. 정직한 경영진은 회계를 사업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도구로 씁니다. 포장하려 들지 않아요. 살로몬 사태의 교훈. 1991년 살로몬 브라더스 스캔들 아시나요? 미국 국채 불법 이찰 사건이었는데 경영진이 문제를 알고도 즉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결과는 시장의 신뢰가 순식간에 증발했어요. 고객들이 계좌 폐쇄하고 자금 시장이 막히면서 회사가 파산 직전까지 갔습니다. 버핏이 임시 회장으로 들어가서 한 말. 진실을 말하고 전부 말하고 빨리 말하라. 이건 도덕적 원칙이 아니라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평판을 잇는 건 회사를 잇는 것과 같다는 걸 보여준 사건이죠. 주주를 파트너로. 진짜 훌륭한 경영진은 주주를 돈 되는 사람이 아니라 파트너로 봅니다. 이게 보상 체계에도 나타납니다. 버핏이 만든 가상의 인물 프레드 퓨티를 소개할게요. 프레드는 10년 동안 회사 실적을 전혀 개선 못했습니다. 근데 모든 이익으로 자사주를 샀어요. 주식수가 줄면서 주당 순이익이 오르고 주가도 올랐죠. 그 결과 프레드는 스톡 옵션으로 1억 5,800만 달러를 벌었습니다. 사업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는데 말이죠. 버핏은 경고합니다. 이발사에게 이발이 필요한지 묻지 말라. 보상 컨설턴트들이 설계한 복잡한 보상안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인수의 철학. 버크셔가 회사를 인수할 때 보면 특이합니다. 기존 경영진을 그대로 두고 자율성을 보장해요. 버핏의 말. 사할 타자에게 스윙하는 법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게 일반 사모펀드나 전략적 인수자와 완전히 다른 점입니다. 그들은 인수하자마자 구조 조정하고 뜯어 고치잖아요. 버크셔는 안 그럽니다. 이 평판 때문에 자기 사업을 평생업으로 여기는 창업주들이 버크셔를 선택합니다. 100년 가업의 마인드. 버핏이 자회사 경영진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당신의 사업을 앞으로 100년 동안 당신 가족이 소유할 유일한 자산인 것처럼 운영하십시오. 이게 뭘 의미할까요? 분기 실적이나 단기 주가에 일일비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속 가능한 혜자를 만들고 장기 가치를 창출하는 데 집중하라는 거죠. 회사를 팔아치울 대상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 물려줄 가업으로 보라는 겁니다. 마무리 숫자 너머를 보는 눈. 여러분 정리해볼까요? 워런 버핏과 찰리 몽거가 추구하는 경영진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단순히 분기 실적을 맞추는 관리자가 아닙니다. 주주의 자본을 자기 돈처럼 소중히 여기는 합리적인 자본 배분가입니다. 단기 유행에 흔들리지 않고 경제적 혜자를 지키는 규율 있는 운영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성공과 실패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신뢰를 쌓는 솔직한 파트너입니다. 결국 장기 투자의 성공은 재무제표의 복잡한 숫자들 너머에 있습니다. 역량과 인품을 겸비한 경영진을 분별해내는 능력. 이게 진짜 핵심입니다. 다음에 주식 고를 때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회사 경영진은 내 돈을 자기 돈처럼 아낄까? 장기적으로 가치를 만들어낼까? 솔직하게 소통할까? 이 질문들에 자신있게 예라고 답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버핏의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